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정치권의 핫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행정구역 통합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반면에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왜 김포인지도 궁금하고 이 논의가 왜 나오게 됐는지도 궁금한데 교수님 의견 먼저 여쭤볼게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결과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유보를 하는 입장이죠. 왜 단언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지요? 우선은 이제 김포의 서울 편입이 네. 김포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그 문제와 연결돼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방 도시와 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김포가 편입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네. 하면 이제 편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역의 수도권 내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제 지방에서의 수도권 집중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겠죠. 이해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면 네. 왜 김포 이야기가 먼저 나왔을까요? 그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이제 경기도를 분도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계획들이 구체화되면 김포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기 북도로 가야 되나 남도로 가야 되나 전략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북도로 가더라도 굉장히 그 끝에 속해 있고요. 네. 남도로 가더라도 이제 남쪽하고 연결돼 있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생활권이 상당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서 이제 인천과 서울이 있는데 인천과 서울 중에는 서울이 그래도 생활권적인 측면이나 향후 발전 측면에서 훨씬 김포한테 유리하다. 네. 이런 판단에서 그런 편입 신청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이제 학자로서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실 때 찬성을 해야 되면 찬성을 할 것이고 네. 반대를 해야 되면 반대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포시가 편입되는 문제가 지역 불균형을 이제 오히려 초래를 한다면 네. 이거는 반대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측면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이제 지금 서울과 경기도 인천 사이의 경계선은 굉장히 확정된 지가 오래됐는데 네. 물론 약간의 변동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김포시가 만약에 편입되는 것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구리 하남 또 이 광명이라든가 과천 네. 이런 곳들도 이제 편입을 다 이제 신청 요청을 하게 될 테고 지금 많이 원한다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로 따지다 보면은 김포시가 10위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위부터 9위까지는 다 이제 편입을 요청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는 인구도 늘어나고 개발 가용지도 좀 늘어나고 그런 측면에서 더 경쟁력이 생길 수 있으나 원래 그 시군이 속해 있던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네. 서울 인근에 있는 시군이 서울시로 편입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공간 구조의 그 효율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도권 내에서 안 그래도 서울과 경기도, 인천 사이에 격차가 꽤 있는데 네. 이러한 이제 주변 도시들, 서울 주변 도시들이 서울로 편입됨으로써 서울시는 더 강해지고 인천이나 경기는 상대적으로 더 약해지는.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 시군 간의 시군구 간의 격차가 훨씬 심해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서울시 안에서도 지금 현재도 구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중에서도 굉장히 개발되고 그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네. 조금 소외된 지역들도 사실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교통도 네. 불편하고 아직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쪽에서 보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거는 이제 서울시 안에서의 또 지역 불균형이죠. 네. 예, 구들 간에 뭐 강북에 있는 네. 이제 이 구라든가 또 강서 쪽에 있는 구라든가 네. 이런 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재정 자립도도 좀 약하고 그다음에 뭐 산지형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공항이 있어서 뭐 고도 제한을 받는다든지 이래서 개발에 굉장히 지장을 받기 때문에 네. 이런 구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되는 구들이 있죠. 네. 강릉구라든가 뭐 서초구라든가. 그 서울시 내에서도 그런 지역 이제 불균형이 심한데 이거를 완화하려고 그러면은 서울시가 거기에 적극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런 주변 현재 경기도의 시들이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도 이제 투자를 또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 효과가 분산이 될 것이고 공간적으로 넓어지게 되면은 특히 뭐 김포처럼 약간 혹이 달린 것처럼 상당히 이제 시가지가 이 서쪽으로 굉장히 멀리 뻗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기능들을 넣었을 때 서울 중심 그러니까 뭐 종로, 중구, 우리 여의도, 강남 여기하고 거리가 훨씬 멀기 때문에 그런 장거리 통근이 더 악화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서울시 내의 어떤 지역 간의 불균형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네. 또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의 불균형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해외에 여러 메가시티들이 네. 있잖아요. 많이 이제 요즘은 메가시티화 되고 있다라는 네. 쪽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분들은 예시로 드시더라고요. 네. 그런 데가 이제 잘 운용이 되고 있으니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텐데 좀 네. 우리랑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해외 뭐 예를 많이 드는 이제 메가시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간사이 광역연합이라든가 이런 쪽의 상황을 보면 그게 행정구역을 통합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교토하고 오사카하고 그 주변에 있는 현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그 연합 행정부를 하나 따로 만든 거거든요. 네. 특별 조직을. 그래서 이제 광역적으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행정 처리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메가시티가 트렌드라고 하지만 메가시티의 트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나라에서 이 가장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정도 수준의 조그만 도시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맨체스터 연합이라든지 이런 영국의 경우에도 런던에서 이제 일어난 게 아니고 런던에 집중되고 있는 인구와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지방도 하나의 어떤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울 메가시티하고는 결이 다르고요. 이제 우리가 서울이 뭐 메가시티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유엔 보고서에 1,000만 명 이상의 이러한 도시들을 메가시티라고 정의하고는 있지만 네. 서울은 이미 1,000만에 가까운 도시고 960만 정도 되는데 그럼 960만은 메가시티가 아니고 1,000만 명 딱 되면 메가시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서울의 위상이라든가 서울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시군들이 다 서울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메가시티고요. 동경 같은 경우에도 23개 특별구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우리랑 비슷해요. 622제곱킬로미터. 네. 그래서 서울이 605제곱킬로미터인데 동경 바로 밑에 이제 가나가와 현의 가와사키시라든가 뭐 요코하마시 이런 데서는 다 동경으로 출퇴근합니다. 그 위에 이제 사이타마시라고 사이타마 현에 이제 주도가 있는데 거기도 다 동경으로 네. 출퇴근하죠. 네. 근데 거긴 사이타마 현이고 밑에는 가나가와 현이에요. 우리로 보면 이제 서울시가 있고 여긴 경기도고 저기는 강원도고. 그렇다고 해서 사이타마 현에 있는 사이타마 시라든가 가나가와 현에 있는 가와사키 시를 동경에 편입을 해야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해야 메가시티가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네. 반드시 경제권과 일치할 필요는 없고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도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 광역생활권이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이런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 특별시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광역생활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광역생활권이 굉장히 커지면 이제 메가시티가 되는 것인데 메가시티가 된다고 해서 행정구역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된다? 생활권이 같다고? 그러면 중생활권은 대생활권은 같은데 중생활권이 다르면 이제 그걸 구로 다 구분을 하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의 대도시들, 특히 수도권을 보게 되면 메가시티화 다 돼 있지만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메가시티 정의부터 지금 다시 좀 네.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점인 거군요. 네, 그렇게 네.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메가시티의 정의가 꼭 행정구역 개편과 딱 맞물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행정구역 네. 개편은 맨 나중 일이죠. 네. 이제 우리가 뭐 수도권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이제 2,600만 정도 살고 있는데 베이징하고 텐진하고 허베이성 여기 이제 1억명이 좀 넘어요. 그래서 한 13억이라고 중국을 따지면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50%가 넘었어요. 동경의 대도시권도 한 3,500만 정도 되는데 동경의 대도시권도 1억 3천만 명 일본 인구를 따지면은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수도권에 2,6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도시인 서울시가 그 영역을 더 넓혀서 어떤 경쟁력을 올리겠다 이런 이제 행정구역 개편 구상은 상당히 조금 단순한 접근이죠. 왜냐하면 베이징 같은 경우도 징진지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대도시권을 이제 형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베이징이 너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과밀하다. 그래서 교통 혼잡도 심하고 공해도 심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주변 지역으로 좀 빼내고 그다음에 산업도 중심 산업 뭐 정치라든지 문화라든지 국제교류 이런 거를 빼고 나머지 기능들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기능들은 주변에 허베이성에 있는 주변 도시들로 옮기겠다. 이런 구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랑 반대죠. 예를 들어서 서울이 너무 과밀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주변으로 기능을 빼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징진지에서는 주로 이 고속철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이제 1환 6방사 그래서 환상형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네. 이 베이징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 기능들이 서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네.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일급 중심 베이징 중심이었던 도로망을 베이징과 텐진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이제 격자형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GTX도 다 서울로 다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네. 서울로 빨리 오려고. 네, 그런데 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서울 집중은 더 심해지고 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행정구역 개편보다는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 어떻게 직장 이러한 산업을 골고루 분포시켜서 서울로 몰리는 통근을 좀 완화시켜 줄 것이냐, 서울에 높아지는 집값을 좀 안정화시켜 줄 것이냐 이런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교통의 네트워크라든지 산업 기능의 분산이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행정구역 개편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찬성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가 되어야 큰 그림을 가지고 교통망 재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서울시 안에 있는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포구하고 서울시 간에 굉장히 갈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포나 뭐 광명이나 하남이나 이런 경기도의 시들이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그런 갈등이 없겠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이를테면은 상당히 좀 그런 전체적인 수도권 전체적인 어떤 경제권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네. 기후 동행 카드랑 경기 패스랑도 못 합칠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GTX나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뭐 환상형 GTX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사실 이제 제가 학교가 수원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바로 못 오고 서울 들렸다 옵니다. 엄청 오래 걸리겠죠. 네. 네. 근데 이게 환상의 GTX가 있으면 인천에서 바로 오겠죠, 수원으로. 그렇게 되면 인천과 수원이라든지 이러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이 훨씬 더 일자리도 많아지고 네. 발달할 수 있는데 모든 교통망을 다 서울에다가 이제 집중시키다 보니까 이런 사실 수도권 외곽에서 이동해야 될 교통량들이 다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과연 행정구역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이게 광역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사실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아니더라도 그럼요. 이 교통망을 제대로 정비를 한다거나 서울의 기능을 좀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신 네. 거군요. 그게 전 네. 세계적인 메가시티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막 통합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그 김포 시민 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골드라인, 네. 골병 라인이다. 네. 또 타다가 진짜 골병 나겠다. 막 숨도 못 쉬겠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 이야기가 김포로부터 시작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로 일단 가게 되면 네. 우리가 이거 빨리 추진돼서 5호선도 빨리 연장되고 이 지지부진한 거 빨리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그 제가 그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대부분이 부정적이더라고요. 관계자라고 하시는 추진하고 계시는 그렇죠. 네. 예, 예. 뭐 누구라고 딱 말할 수는 네.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노선을 결정하지 못해서 그 노선이라든지 차량 기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울시하고 인천시, 뭐 경기도 사이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하면 서울시가 경기도하고 논의할 필요는 없겠죠. 자기네 네. 이제 자치구니까. 네. 그런데 인천하고는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게 문제가 남고요. 네. 그다음에 노선 문제도 인천은 이제 뭐 검단을 좀 들렸다 가라 이런 얘기고 네.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네.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노선이 이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서울시 편입만으로 그것이 빨리 논의되기는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보면 현재는 이제 국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광역철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이제 도시철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제 재정이 투입이 돼야 돼요. 전체 한 60%, 그다음에 김포도 한 40%. 그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없는 재정을 새로 이제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시의 예산 중에서 이제 다른 쪽에 배정돼 있던 걸 다 이쪽으로 이제 몰아줘야 되고. 균형이 초래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이게 빨리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이제 보는 이 견해가 강합니다. 네, 그 열망하고 계시는 그 부분, 네. 김포 시민들이 열망하고 계시는 그 부분도 사실은 그렇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니라 네, 그쪽 네, 분들한테 이제 네. 제가 물어봤더니 네. 그런 판단을 하고 네, 있었어요. 그 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메가시티의 정의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수도권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된다라고 네. 하는 것도 그럼 결국에는 그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있는 공간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도권의 중심 자체가 세 개의 큰 중심이 있는데 네. 그게 다 서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CBD, GBD, YBD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큰 중심이 다 서울시 안에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뭐 인구의 분포라든가 이런 걸 보면 경기도가 1,400만이고 서울이 한 1,000만 정도 되고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에도 그런 큰 중심들이 한두 개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많은 경기도 인천의 이제 시민들이 서울로 네. 출근할 수밖에 없는 네. 구조예요. 네. 그러면 수도권의 경쟁력이 어디서 떨어지고 있는 거냐? 이 엄청나게 많은 통근 시간, 그 다음에 이 굉장히 높은 집값, 네.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순서가 맨 끝이고요. 네. 처음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교통망을 어떻게 잘 연결시켜 줄 것인가. 네. 이걸 서울로 집중된 교통망을 수도권에 골고루 집중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수도권의 교통이 좋아지는 쪽으로 중심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게 뭐 수원이 될 수도 있고 인천의 어디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네. 예, 그리고 시간을 줄이면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고 나서 중심지 체계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산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서울이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뭐 금융, 그 다음에 정치, 뭐 모든 산업의 허브죠, 허브. 예, 네. 핵심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뭐 경기도의 일부 시에 준다든가 인천에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능을 분산을 해가지고 이러한 공간적으로 효율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먼저고 그 만드는 것은 핵심적인 게 산업과 교통망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게 이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먼저 구상이 된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만약에 행정 구역이 좀 개편돼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개편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말씀 들어보니까 수도권 내에서도 이렇게 그 경기도로 서울에 있는 기능들을 좀 빼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됐고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그래서 먼저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건데 네. 이게 지방으로까지 또 확산되려면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모셔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논의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지금의 논의보다 그런 점들을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